여수 밤바다. 그 노래 한 소절이면 누구나 한 번쯤 떠나고 싶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낭만의 도시를 떠받치던 두 개의 기둥이 지금 같은 시기에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던 관광도시였고, 다른 한쪽은 우리나라 수출 2위를 책임지던 거대한 석유화학 산업단지였습니다. 도시 하나를 떠받치던 심장이 두 개나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이 두 개의 심장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점에 멈춰섰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불경기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끝까지 보시면 따로 떨어진 줄 알았던 이 두 개의 붕괴가 사실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남의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한때 여수는 모두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밤바다 노래 한 소절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떠나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연인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그 야경을 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여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시작은 2012년이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시선이 이 작은 항구 도시로 쏠렸습니다. 그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1,524만 명, 도시가 감당하기 벅찰 만큼 사람이 몰렸습니다. 인구 30만이 안 되는 도시가 1년에 1,500만 명을 맞았습니다. 박람회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해상 케이블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풍경은 곧 여수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해 관광객은 1,358만 명, 이후 여수는 5년 연속으로 한 해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쯤 되면 도시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광은 여수를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식당도, 숙소도, 카페도 끝없이 들어섰습니다. 골목마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여수에 가게 하나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가 밤바다는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도시의 살림이 통째로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위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신호는 가장 정직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여수 관광 만족도가 3년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식어갔습니다. 한 번 다녀온 사람이 다시 오지 않았고, 다시 오지 않은 사람의 입소문이 또 다른 발길을 돌려세웠습니다. 가게 수는 늘었지만 손님의 기대는 거꾸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지탱하던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이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혼자 온 손님이 면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손님을 가려받는다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는 곧 번졌습니다. 8월 초 한 호텔 객실의 수건에 걸레라는 글씨가 적힌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깨끗할 거라 믿고 몸을 맡긴 손님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불쾌함이 수십만 명의 의심으로 번지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교동의 한 이름난 장어식당이 손님이 남긴 반찬을 다시 내놓다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었습니다. 영업정지 15일에 형사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작은 사고로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씁쓸한 장면이 겹칩니다. 사실 여수시는 그 직전에 자정결의에 나선 참이었습니다. 컨설을 되찾겠다며 42개 반, 84명이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시 전체가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한 직후였습니다. 그 노력이 무색하게, 점검이 끝나기 무섭게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결의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한 가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건 식당 하나가 아니라 여수라는 이름 전체였습니다. 한 번 깨진 믿음은 도시 전체로 번졌습니다. 잘하는 가게까지 같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장사하던 사람들이 억울한 눈총을 함께 맞았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1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수가 바로 그 한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그 변화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간 2020년, 관광객은 872만 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2021년에는 977만 명, 그리고 2022년 1033만 명으로 3년 만에 겨우 1000만 선을 되찾았습니다. 겉으로는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돌아와도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실망한 손님은 종처럼 지갑을 다시 열지 않는 법입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한마디가 들어찼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다른 데 가지. 처음엔 농담 같던 말이 점점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같은 값이면 더 멀리, 더 깨끗한 곳으로 떠나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여수를 향하던 발길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떠받치던 첫 번째 기둥, 관광이 안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여수가 가진 문제의 절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수의 위기를 그저 바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심장이 소리 없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여수의 진짜 심장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돌아가기 시작한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 수출액으로 따지면 전국 북가산업단지 가운데 당당히 2위입니다. 1위 울산을 빼면 여수가 가장 큽니다. 이 공장들이 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여수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96%가 이 산단에서 나옵니다. 산단 생산량의 98%가 석유화학입니다. 도시 하나가 공장 하나에 거의 전부를 걸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얼마나 돌리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낮을수록 일감이 줄고 이익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수 산단의 가동률은 2021년만 해도 약 87%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78.5%, 2025년에는 77%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60%대로 더 떨어졌습니다. 공장 10개 중 4개가 멈춰선 셈입니다. 멈춤은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2024년 5월 LG화학의 한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롯데케미칼 2공장에 일부 공정이 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산단의 핵심인 여천 NCC마저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왜 공장을 그냥 멈추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돌릴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두는 것보다 차라리 끄는 게 더 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손해의 규모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여천 NCC는 2022년 한 해에만 3,86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2023년에도 2,388억 원을 잃었습니다. 2021년 말부터 무려 18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쌓인 손실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산단의 주요 5개사는 2023년 모두 결손을 내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여천 NCC는 벼랑 끝에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로부터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멀쩡하던 공장들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범인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전 세계가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이 값싼 제품을 쏟아내자 여수 공장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새 공사 발주는 2025년 3월까지 1년 만에 약 80%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0일 결정타가 떨어졌습니다.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정부에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적자 공장을 닫고 기업끼리 합쳐 몸집을 줄이는 구조조정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여천 NCC의 2공장과 3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남은 1공장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합쳐 하나의 회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천 NCC가 한 해 만들던 에틸렌은 228만 톤이었습니다. 에틸렌은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포장재를 만드는 산업의 쌀입니다. 그 생산량이 약 90만 톤으로 쪼그라듭니다. 절반도 넘게 사라지는 겁니다. 더 뼈아픈 건 그 부담이 여수에 쏠렸다는 점입니다.
전국에서 줄이기로 한 에틸렌 감산량의 약 60%가 여수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나눠질 짐을 여수가 절반 넘게 떠안은 셈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그 공장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산단에 떠받치던 플랜트 노동자는 2024년 9월 8,783명에서 2025년 1월 1,780명으로 줄었습니다. 넉 달 만에 약 80%가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정규직도 437명이 줄었습니다. 수만 명이 오가던 거대한 심장이 이렇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멈추자 도시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굴뚝의 연기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장에 기대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거리였습니다. 여수 산단 바로 곁 무선지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곳엔 산단 노동자들이 퇴근길에 들르던 가게가 700곳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고깃집, 술집, 식당, 원룸, 공장이 돌아가는 한 손님이 끊길 일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멈추자 그 풍경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회식이 사라졌습니다. 플랜트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8,000명 넘게 있었는데 그 수가 1년 만에 2,0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열의 8이 짐을 싸서 도시를 떠난 겁니다. 손님이 사라진 자리엔 빈 가게가 남았습니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현지 취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력의 3분의 2가 떠났다고. 어떤 상가는 건물 한 채가 통째로 기었고 원룸은 지금 당장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처음엔 산단 곁 동네만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도시의 가장 화려한 곳까지 번졌습니다. 여수의 강남이라 불리던 웅천동 신도심입니다. 2022년 문을 연 한 대형 단지엔 오피스텔과 상가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 한때 사람들로 북적일 거라 기대했던 상가 거리가 텅 비어갔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령 상가가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건너편에 새 생활형 숙박시설이 또 한 채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빈 가게가 넘치는 동네에 새 가게가 다시 쏟아질 예정인 겁니다. 이게 한두 군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숫자가 말해줍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024년 1분기 여수 상가 공실률을 보겠습니다. 원도심의 중대형 상가는 10곳 중 거의 3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공실률 27.7%,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학동의 한 집합상가는 더 심했습니다. 10곳 중 4곳이 비었습니다. 가게 절반에 불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빈 가게들을 그저 안 팔린 부동산으로만 봐선 안 됩니다. 그 상가 한 칸 한 칸에는 누군가의 인생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 퇴직금,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까지 보태서 오션뷰 수익형 상가라는 말을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또박또박 들어와 노후를 받쳐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사라지자 임대료는커녕 관리비만 빠져나가는 적자형 상가가 됐습니다. 공실은 단순히 빈 가게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노후입니다. 도시의 곳간도 함께 비어갔습니다. 도시가 살림을 꾸리는 돈, 그러니까 세금이 한 해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여수시가 거둔 지방소득세는 2022년 2,195억 원에서 이듬해 1,17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기업이 내는 세금만 따로 떼어보면 더 가팔랐습니다. 1,502억 원에서 551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산단의 대표 기업 5곳은 모두 적자를 내 한 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시가 쓸 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도로를 고치고 학교를 짓고 어려운 이웃을 돕던 그 돈이 말입니다. 거리가 비고 곳간이 비자 마지막엔 사람이 떠났습니다. 2024년 7월 여수 인구가 27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수를 빠져나간 청년이 3만 8천 명에 가깝습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일자리가 흔들리니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니 도시가 늙어가는 악순환입니다. 결국 여수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망하기 전에 정부가 미리 손을 써야 하는 위기의 도시, 그 첫 번째 이름이 여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림이 또렷합니다. 공장이 식자거리가 비었고, 거리가 비자 곳간이 비었고, 곳간이 비자 사람이 떠났습니다. 한 장의 도미노가 다음 장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이상한 점이 하나 남습니다. 관광과 공장은 전혀 다른 산업입니다. 손님을 맞는 일과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일은 닮은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왜 하필 같은 시기에 나란히 무너졌을까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합니다. 지금부터 따로인 줄로만 알았던 두 붕괴를 잇는 숨겨진 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관광도, 산단도 사실은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일 의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수에는 두 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광이고 하나는 석유화학이었습니다. 두 다리로 든든하게 서 있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두 다리는 같은 외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산단이 든든하니 도시는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질을 키우는 대신 양만 늘렸습니다. 객실을 늘리고 상가를 늘렸습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접할지는 뒷전이었습니다. 반대로 관광객이 몰리니 또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흔들리는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두 기둥이 서로의 위기를 가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멀쩡해 보이는 착시였습니다. 산단을 믿고 관광을 부풀렸고, 관광을 믿고 산단을 외면했고, 결국 둘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두 개의 충격이 같은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의 공급 과잉이 공장을 덮쳤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엔저로 사람들의 발길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가려져 있던 두 약점이 동시에 드러났고 도시는 한꺼번에 주저앉았습니다. 관광 붕괴가 바가지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31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같은 기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1년 전보다 15.3% 줄었습니다. 여수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통계로 찍혀 나온 현실이었습니다. 여수의 관광이 무너진 건 불친절 몇 건 때문이 아니라 굳이 여기 올 이유를 만들지 못한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여수만의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전남 동부권의 주요 도심 상가 공실률은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상가는 37%가 비어 있습니다. 단일 산업에 기댄 도시들이 나란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업으로 호황을 누린다는 거제조차 실적은 좋은데 지역 경제는 10년째 제자리입니다. 하나의 모든 걸 건 도시는 잘 될 때조차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의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동산입니다. 오션뷰, 수익형이라는 말로 팔린 상가가 어떻게 적자 덩어리가 됐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단 하나의 호재에 기댄 분양은 그 호재가 사라지는 순간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걸려는 그 한 채는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둘째, 여러분의 직업과 산업입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이 흔들리는 건 석유화학만이 아닙니다. 철강을 비롯한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같은 추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의 공장이 멈춘 그 원리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문 앞에도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동네 상권과 여행입니다. 사람들이 더 싸고 매력적인 곳으로 떠나면 우리 동네 가게도 여수의 무선지구처럼 비어갑니다. 분산되지 않은 모든 것은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한 줄기 빛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여수에서 세계섬 박람회가 열립니다. 분명 반등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행사 하나가 도시의 체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축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축제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단 하나에 기댄 도시는 그 하나가 흔들리면 전부를 잃습니다. 여수가 그랬습니다. 단 하나에 기댄 도시는 그 하나가 흔들리면 전부를 잃습니다. 그리고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하나에 기댄 삶도
그 하나가 흔들리면 전부를 잃습니다. 여수의 두 기둥은 따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일 의존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같은 시점에 함께 무너졌습니다. 여수의 위기는 바가지나 불경기 같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여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호재에 기댄 부동산, 단 하나의 산업에 기댄 도시, 단 하나의 회사에 기댄 일자리, 흩어놓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업 재편도 선박람회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단 하나, 기대는 곳을 여러 개로 늘리는 구조 전환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심장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은 몇 개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한 번쯤 생각해 볼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도시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